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단순한 영상을 그리면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지금 서페이스로 만들어서 하면. 근데 이제 형상이 좀 복잡해지면 아까처럼 이제 내려가는 형태로도 막 중구난방으로 생성이 되니까 조금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잔사 가공하는 거 됐고요. 자, 스캐롭 가공 경로를 보겠습니다. 자, 스캐롭 가공도 이제 아까 우리가 그 등고선 잔삭에서 스캐롭 형태를 선택했을 때 3D 컬랩스 형태를 선택했을 때와 비슷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삭 개념에서는 씁니다. 중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황삭으로 평행 가공을 한다든지 뭘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유값을 살짝 남겨놓고 제거를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괜찮게 나오는데요. 가령 이제 가공 경로에서 정삭에서 스캐롭을 체크하고 대상 선택한 다음에 영역을 솔리드의 엣지를 가지고 영역을 잡은 다음에 확인하시고, 공구는 6볼로 하겠다 체크하고, 여유값을 한 0.2 정도 여유를 남기겠다 체크한 상태에서 1mm 간격으로 해서 하겠다 체크하고 깊이 제한 끄고 확인을 하면 전체 영역을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작업 보면 쭉 덮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내측에서도 이렇게 쭉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 기존에 이제 황삭하고 황잔삭을 하고 나서 중삭 개념에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여유값을 남겨놓고 제거를 해야 된다 했을 때는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종 정삭을 이걸로 했을 때는 이처럼 이제 만나는 부위에서, 이게 3D 컬랩스는 옵셋한 형태로 작업이 되거든요. 옵셋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구 중심 영역, 공구 중심 영역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중심 영역을 안쪽으로 그대로 옵셋을 합니다. 옵셋을 한 형태에서 이제 경로하다 보니까 이게 만나는 부위가 생겨. 이렇게 골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자국이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작업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부분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펜슬 가공에서 전체 영역으로 했을 때처럼 만약에 이 부위에서만 경로를 내가 생성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바운더리를 잡아서 생성을 하면 그 바운더리 기준에서 이제 경로가 트림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로 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이제 여유를 준 거고요. 뭐 여유를 주지 않으면은 정상용으로 쓰겠죠. 그래서 여유값을 0으로 하겠다 체크하고 하시게 되면 0.5 정도를 주겠다 체크하고, 여기서 이제 가공 시작 위치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체크하면 내가 어떤 포인트를 찍으면 그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인데요. 뭐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내측에서 외측은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하는 거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최단 거리 기준으로 경로 생성하겠다. 뭐 일단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 이거 생성한 거하고 뒤로 복사한 다음에 최단 거리를 체크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최단 거리를 체크하고 재생성했을 때 일단은 이제 최적화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 떴다 내렸다 하는 게 좀 많이 줄었네요. 이거하고 얘하고 비교해보면 일단은 최적화한 형태로 생성된 거를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거하고 이건데 거의 경로는 이상이 없는데, 이제 경로를 생성하다가 좀 이제 가까운 위치에서 여기서 이제 시작하면 그 경로가 좀 간단해질 텐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위치는 시작하는 위치를 밑에서 시작했네요. 그래서 가까운 위치, 여기서 끝나고 나서 가까운 위치에서 시작하겠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연결되니까 틈새 값을 좀 줬기 때문에 떴다 내렸다는 게 좀 줄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최단 거리 기준으로 경로 생성하겠다 체크하면 좀 더 떴다 내렸다는 게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이 차이죠. 가공 시작 위치 지정, 얘를 체크하고, 지금 시작 위치가 옵셋한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시작 위치 진입점을 필요합니다. 얘를 눌러서 내가 진입점을 여기로 선택하겠다 체크하고 한번 경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위치가
여기서 시작하네요. 이렇게 해서 시작 위치를 지정을 해서 그 위치에서 시작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체크 안 했을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얘는 시작 위치를 왼쪽 하단으로 잡은 거고, 얘는 시작 위치를 잡지 않은 거. 잡지 않았을 때는 이미 위치에서 그냥 시작하네요. 어차피 외곽에서 시작하긴 시작하는데, 얘가 여기서 시작할 건지 아니면은 밑에서 시작할 건지 그거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에서 내측에서 외측은 이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바이어스 각도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딱히 큰 차이를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이것하고 각도를 체크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0도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45도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꾸고 생성한 거. 자, 평면 보기를 했을 때 지금 이거하고 차이를 보면은 거의 바뀐 게 잘 안 보여요. 지금 이건데 이거하고 이거 뭐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일단은 좀 약간 부드럽게 처리했다, 그런 개념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지금 스텝 틈새 이송 형태를 스텝으로 줬는데, 얘를 S 공면 따라로 체크하고 다시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면을 따라가면서 작업하는 건데, 지금 이것하고 여기도 면 따라로 체크해서 지금 이제 공면을 따라가면서 생성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것하고 이것의 차이감, 약간 뭐 각진 부위가 좀 부드럽게 처리가 된 것 같기도 한데,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얘가 지금 각져 있는 상태인데 얘도 각져 있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여하튼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조건을 바꿔가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샤프 코너 라운딩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지금 경로를 생성했는데 경로가 각져 있는 어떤 모서리 부위가 있겠죠. 그 부위를 라운딩을 처리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얘를 체크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재생성했을 때, 이거는 이제 용어로 봤을 때는 딱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뭘 계산을 좀 많이 하네요. 컬랩스 지역 레벨 58. 한번 비교를 해보면 코너 부위가 부드럽게 처리됐다는 얘기인데요. 부드럽게 처리된 게 맞나? 이거하고 보면 부드럽게 처리되긴 됐네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각져 있는데요, 얘는 라운드로 처리됐네요. 부드럽게 처리된 건 맞네요. 모서리 부위, 이 모서리 부위를 여기도 지금 이 모서리가 이렇게 생성됐던 거였었거든요. 이 각져 있던 거를 각져 있었죠. 아무래도 각져 있다 보니까 무리가 가겠죠, 기계에서. 그럼 얘를 이렇게 처리하겠다, 라운드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라운드의 R값을 0.3R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더 계산하는 데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도 지금 부드럽게 처리했는데 이것하고의 차이죠. 예, 코너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차이를 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크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각도는 165도라고 되어 있는데, 165도 거의 수평에 가까운 각은 그냥 각지기 하겠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죠. 165도보다 사이 각도가 작은 영역, 우리가 그 2D 가공에서 그 모서리 형태를 샤프로 체크, 135도를 경계로 해서 샤프를 체크하느냐 아니면은 뭐 안암으로 체크하느냐,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곽 가공할 때. 그래서 샤프 그 각지게 나온 부위가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다 라운드로 처리가 됐는데, 딱히 각진 부위가 안 보이네요. 모서리가 라운드로 처리됐네요. 부드럽게 처리된 걸로. 자, 여하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만나는 부위에 약간씩 흔적이 남을 수가 있는데, 그나마 라운드로 처리하기가 좀 낫긴 낫는데, 그래도 이제 옵셋한 형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만나는 부위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위에서 좀 간격이 넓은 부위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촘촘하게 주면 되겠죠. 지금은 1을 줬는데 0.3만큼 주겠다 체크하고 이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간격을 촘촘하게 주면 면이 깨끗하게 나오겠지만 이제 시간이 전체적으로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도 줄이면서 면도 깨끗하게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전체적으로 작업할 때 이 컬랩스를 쓰는 것보다, 최종적으로 가공면을 만들 때 쓰는 것보다는 최종 정삭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작업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체 영역에 대해 덮었거든요. 얘를 덮으면 촘촘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처리가 됐는데, 자, 이렇게 해도 여기는 자국이 남는다는 얘기죠. 이 모서리 부위는 약간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제 자국이 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등고선 가공하고 등고선 잔삭으로 처리했을 때와 이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이제 스케일업으로 전체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인데요. 등고선을 하게 되면 이제 측벽 구간은 등고선으로 처리하고 완만한 영역은 등고선 잔삭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가공 경우에서 등고선 가공으로 처리를 한번 하고, 일단은 수직 구간을 먼저 작업을 하는 게 맞죠. 영역은 엣지 부분 얘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걸로 하고, 6볼 그다음에 가공률은 0으로 하고, 그다음 간격을 0.3으로 주겠다. 그다음 추가 조건에서 완만한 영역은 대상에서 빼겠다. 일단은 최적화 체크하고, 나머지는 이제 됐고,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측벽 구간에 경로가 생성이 됐죠. 그래서 측벽은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등고선 잔삭 기능을 추가해서 대상 선택하고 영역도 동일하게 최종 선택한 영역으로 선택하겠다 해서 6볼로 하겠다. 여유값은 0으로 하고, 간격은 0.3으로 하고, 컬랩스 아니고 왕복 형태로 하겠다. 얘는 아까 35도였었나? 35도? 일단은 주겠다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등고선 잔삭은 이제 등고선 가공에서 가공이 안 된 영역, 그래서 두 개의 경로를 같이 보면 각도가 틀리구나, 이게 45도로 돼 있나 보네요. 그럼 얘도 45도로 바꾸고 다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경로들은 다 등고선 가공하고 등고선 잔삭으로 다 처리가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면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일단은 완만한 영역에서 아까 스캐럽처럼 어떤 이제 옵셋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이제 경로를 확인하다 보면 급속을 빼고, 그래서 두 개의 경로가 이제 살짝 만나는 부위에서, 이게 만나는 부위거든요. 여기서 이제 약간 확인하는데, 이럴 경우에 약간 오버랩을 주면 되겠죠. 오버랩이라고 하면 확장을 주는 거죠. 현재 완만한 영역하고, 지금 이게 완만한 영역 경로죠. 경로 잔삭. 이거는 이제 등고선 가공인데, 두 개의 경로가 만나는 부위, 이 부위를 살짝 겹치게 하고 싶다. 지금 이 정도만 돼도 될 것 같은데, 겹치게 하고 싶으면 확장을 주면 되는데, 등고선 잔삭에서 우리가 45도를 줬는데 이게 45도, 47도 정도 하겠다라고 주고 재생성을 했을 때, 기존에 이제 끝나는 부위를 약간 확장해서 겹치게 만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겹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겹치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만나는 부위에서 약간 미절삭된 부위가 남을 수 있는데, 그 부위를 제거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로를 확인하면, 그래서 웬만한 영역 작업할 때는 등고선 가공을 먼저 해서 수직 구간을 정삭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등고선 잔삭으로 완만한 영역을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등고선 잔삭을 할 때는 스캐럽보다는 왕복이나 한방향 형태를 취해서 면을 깨끗하게 나올 수 있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평면 구간이 있다 그러면은 평면 구간은 대상에서 빼고 싶다. 그럼 대상에서 빼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평면 구간 내가 빼고 싶다. 그러면 등고선 잔삭에서 이 영역을 빼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깊이 제한으로 해서 바닥 부분을 빼도 되겠죠. 아니면은 체크 곡면으로 바닥 부분을 선택을 해서 체크 곡면을 선택하고 바닥 면을 선택해서 대상에서 빼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재생성을 했을 때 그 위에 부분만 경로화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두 개의 경로를 같이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닥 부분 왜 빼느냐? 바닥 부분은 평행등으로 작업하는 게 좋죠. 그래서 바닥 부분 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이런 모서리에 생겨요. 평행등으로 작업했을 때 여기에 R이 형성돼서 이 모서리 부에 미저서 때문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하려면 공구 중심 영역을 아까 경로를 선으로 변환해서 옵셋한 형태로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부위에서는 등고선 잔삭에서 이 부위만 경로를 더 생성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아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삭으로는 최대한 빨리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삭 개념에서 정삭을 할 때 무리가 가지 않게 제거를 한 다음에 최종 정삭은 가공 여유가 모든 부위에 일정하게 남을 수 있게 처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삭으로 처리하는데, 정삭을 할 때는 수직 구간, 등고선 영역으로 수직 구간을 먼저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등고선 잔삭으로 해서 완만한 영역을 처리하시는데, 평면 영역 같은 경우는 곡면 황삭 포켓 가공에서 평면 가공 형태로 취할 수 있는데, 그때 주의할 점은 이런 모서리 부위에서 미절삭된 부위가 남으니까 그 부위는 아까처럼 이제 바운더리를 별도로 만들어서 경로를 생성해서 이런 부위를 제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